신도시에서 광대로변은 무너지는 가장 1순위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꼭 해보고 싶다 말씀을 좀 주셨어요. 아주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신도시 이제 자족시설, 지식산업센터랑 이제 상가. 사실 신도시 상가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주택 권하듯이 원수에게 권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를 좀 중개사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은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제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옥길 신도시의 자족시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옥길 신도시. 뭐 광명 아래쪽에 있고 시흥 위에 있고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인구수라던가 여러 가지 다 받쳐주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요 신도시에서 이 자족시설이 북쪽에 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경찰서도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뭐 행정부터 업무지구, 자족시설부터 퀸즈파크나 스타필드 같은 상업시설까지 다 골고루 들어와 있는데 요 바로 아파트에 붙어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엄청 난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잔금을 치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토막 나서 어떻게든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저는 상가 투자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상가 역시도 경찰서 바로 옆에만 좀 들어와 있고요. 아파트 주변, 광대로변 주변에는 상가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사람들은 자족시설이라고 하면은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 사무실이 들어오면 당연히 1층, 2층에 있는 식당가는 운영이 될 거다. 기본빵은 할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75% 뭐 팩트체크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75%만 들어오면 그 아래 상가는 다 기본적인 영업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주시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결국은 여기도 투자재입니다. 직접 사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업무지구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관공서 하나의 위치가 엄청 영향을 크게 미치고 그런 식이잖아요. 이 자족시설에 들어오는 업무시설들이 결국은 중소기업입니다. 다 대부분 소기업. 예. 소기업들이고 직원 한 2~30만 미만. 그쵸. 보통 10명 넘는데도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절대 안 올 거예요. 절대 안 들어오죠. 절대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연봉이 높은 전문직을 뽑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직원을 다양하게 뽑을 수 있으려면 지하철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옥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버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불편하게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게 좀 힘드네. 네, 옥길 신도시 안에 내가 원하는 지원자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출퇴근에 대한 그리고 보통 주차도 한 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진짜 엄청 달려들었었고 당연히 이 분위기를 보고 상가도 되겠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상가가 좀 더 단가가 높잖아요. 근데 이 상가가 결국은 다 공실입니다. 지금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업무시설분도 투자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직원 10명 안팎에 회사들이 건물을 다 채워줄 것인가? 그러면은 상가가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산에 대한 업무시설 투자자분들도 실패를 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으신 도미노로. 예,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상가에 계신 분들이신 거예요. 상가는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주택가 근처라면 뭐 찻길 하나가 떨어져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요즘 흔히 하는 이제 무인 매장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1인 기업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이런 성향을 가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차더라도 소비자가 없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상가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본인 것도 들어가도 힘들겠어요. 들어와도 수익이 안 나니까요. 지금 뭐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는 곳들이 진짜 그냥 봐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메인 상가가 이제 여기가 퀸즈파크라고 있습니다. CGV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사실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주변 인구들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이미 포화가 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같이 보신다면 굳이 여기 걸어서 평소에 안 걷는 골목인 그 골목으로 굳이 걸어와서 소비가 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찰서 진출입로 그 면에만 식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꺾어지면 바로 옆 상가가 공실이에요. 아, 이거는 단발적인 소비, 뭐 경찰서라던가 그 주변에 있는 행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거고,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죠. 네. 그러니까 확장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고, 이거에 대한 거는 지산에 대한 상품성을 먼저, 투자 상품성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상가에 대한 상품성을 같이 보셔야 된다. 사실 이제 홍보 팜플렛 같은 경우는 다 좋게 나오잖아요. 몇 명이 들어오고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상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활성화가 될 거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저는 뭐 업무시설부는 직원을 뽑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이거 너무 명확한. 예. 직원을 뽑을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사실 막 그러면 이제 항상 그 홍보 팜플렛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버스가 나고 지하철이 난다 하는데 아주 작게 이렇게 예정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업무 시설도 업무 상권입니다. 업무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기본이 안 받쳐주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상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 시설 자체도 말 그대로 여기 적어주신 대로 투자 예. 상품인데. 예, 투자 상품이죠. 제가 이제 그 용도적으로 뭐 물론 이제 업무 시설분이 다르고 근생이 다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역시 근생 투자 상품이다라고 썼습니다. 근생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투자를 위해서 들어가시고 그 투자에 대한 성패를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받침이 있잖아요. 그 기본 받침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어짐으로써 상가 투자가 들어가셨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예. 신도시 상가는 제가 아는 바는 그래도 한 8년 있다 들어가 막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 약간 다르시겠지만 경험이 또 많으시잖아요. 대표님. 네네. 대표님이 봤을 때 신도시 상가가 그래도 좀 찬다. 네. 조금 말 그대로 이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세요. 투자는 이때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신도시, 뭐 저도 지금 신도시에 살고 있어서 이제 상권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거래되는 내용들을 보면 건물 안에서도 판매가 되는 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되는 면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구분 상품들을, 이제 물건들을 가시성을 보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간판이 되는 코너 자리라던가 아니면은 1층이어도 출입구 주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와, 뭐라고 할까요? 투자를 언제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을 투자해라 라기보다는,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상가보다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들이 오히려 많이 밀집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선점되는 데를 좀 한번 보세요. 무리하게 들어가셔가지고 하신다기보다는 어차피 지금은 다 공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려움이 겪는 데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두세 군데가 형성이 된다면 한 박자라기보다 한 반 박자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초기 형성이 되는 데에 그 중간으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1차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면 그 업종들이랑 어우러지는 상품군, 경쟁하는 상품군, 이런 것들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시죠. 그런 형식으로 어떤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광대로변 피하십시오. 신도시에서 광대로변은 저는 무너지는 가장 1순위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광대로변이면은 예전에는 뭐 광고라던가 가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선호되는 입지였는데, 병원 몇 개층, 은행 몇 개층 이런 것들 말고는 실질적으로 1층에 들어와 있는 게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아니라면 안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 광대로변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그렇죠. 아,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게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나 뭐 스타벅스. 네, 그렇죠. 그러면 안 온다 이거군요. 소비가 안 됩니다. 아. 예전에부터, 그러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기획부터. 옛날 방식이에요. 아직 지금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들은 옛날 방식이에요. 아, 그러네. 거기가 어떤 뭐 잘 되는 데는 학원군이 형성되는 데입니다. 학원들이 다 들어오는 건물이라면 모를까, 대로변에서의 어떤 홍보성을 위한 매장들은 이미 제가 계속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을 저는 오히려 피하셔라.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게
한 계층을 통으로 해가지고 어떤 규모의 경제로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대로변 건물은 피하시고 뭐 아파트랑 붙어있는 아파트 상가보다는 바로 길 건너편에 그 상가 블럭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도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도 할 것인가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님하고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작가님들 인터뷰 찍어가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